6.1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본격적인 표심 잡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네, 앞으로 지방선거의 판세는 어떻게 될지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도 많은 후보들이 이제 유권자를 부지런히 만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네. 이번에도 민주당의 독주가 계속 될 것인가라는 예상 끝까지 유지가 될까요? 정치 지형이나 이제 선거 환경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제 박근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컸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나눠지면서 그동안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는 보수가 분열되면서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그때 당시 총선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자유한국당 거의 300석 국회의석 중에서 180에서 200석을 차지할 거라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결과는 122석, 그리고 민주당보다 못한 결과를 얻었어요. 민주당이 제1당이 됐죠. 그렇죠. 이게 요소야대 16년 만에 그 요소야대를 만들어 버렸는데 너무나 캡이 많이 나잖아요. 1년 전에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네. 당일까지 90%가 힐러리가 됐고 지배치겠지만 실정 보면 트럼프가 된 것처럼, 그래서 한번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그러면 다른 정당에서는 이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해서 꽤나 많이 노력을 할 텐데요. 네, 보통 선거에서는 이제 여당을 상대로 두고 야권들이 단일화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좀 특이하게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량 때문에 단일화를 해도 어려울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면도 있지만, 아마 이제 그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정당의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교두보를 확보해서 2년 뒤를 준비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구청장의 선거가 좀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 그 민주당 후보를 놔두고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야권 단일화를 하면 거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2년 뒤를 바라보는 그러한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좀 바람과는 다르게 정책은 실종되고 문재인 마케팅만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네. 고쳐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친박, 진박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경상도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박근혜하고 친한가 해가지고 가려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2년 뒤에 이제 바뀌어서 민주당에서 누가 문재인과 친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선거 제도와 정치 그 정당 체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치 선진국, 후진국은 나눠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후진국형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제도를 바꾸고 정당 체계를 바꾸면은 이런 문제가 좀 사라지는데, 정치인들이 현재 선거 제도와 정당 체계가 유리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누구랑 더 친하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죠.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어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걸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날에 뭐 하나 더 제가 네. 여쭤보면 4년 전에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무공천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지지율이 낮았었는데 지금은 높아지니까 이 소리가 사라졌거든요. 왜 그렇죠? 그때 이제 그랬죠. 그 민주당이 정치개혁 일환으로 그 기초단체장, 구청장 후보들은 무공천하자. 네.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안 됐다.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근데 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그 이야기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그 유리할 때는 이야기를 않고 항상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려울 때는 개혁이니 뭐니 그 아젠다를 많이 던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근본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하지 않으면 항상 손수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같다. 네. 그러니까 해년마다 깜깜이 선거, 정체실 선거 일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지방선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방선거에 보면 후보자 너무 많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관심이 가지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부터 일단 분리해서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단체장, 구청장 선거 정도는 무공천으로 가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선거 취지에 맞게 지역에서 좀 일꾼들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중앙에서 오랫동안 관료를 하든 무슨 전문직을 하다가 선거 때 지역이 나타나서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마하는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사람들 키우고 지역의 인재들이 진출하는
네, 지방선거 본래의 취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